36번 등기 효력. 등기 효력 나오면 이제 기본적으로 추정력을 포함하는 일반적인 효력들, 그 다음에 등기 효력 중에서 추정력만 따로 떼서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36번은 등기 효력이고 37번은 등기 추정력의 문제로 그렇습니다. 네. 자, 등기 효력이라고 나오더라도 거의 추정력에 관한 문제들이죠. 두 번째로 이 등기 효력이라고 할 때는 이제 본등기 효력을 말합니다. 가등기는 따로 보는 거고요. 본등기 효력. 본등기 효력이 가장 기본이 되는 게 권리 변동효죠. 두 번째로 채권이나 특약 같은 것들은 등기했을 때 대항력이라는 게 생기고요. 그리고 순위가 한번 확정되면은 충돌하는 후등기가 저지가 되죠. 후등기 저지요. 등기본칙 시효 같은 경우는 등기 10년이 점유 10년을 대체하는 점유적 효력이 있고요. 본등기엔 이런 효력들이 쭉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정력이라는 게 딱 나오게 되죠. 자, 1번.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을 때 등기 원인 사실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더라도 등기를 무효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왜? 추정력이 인정되니까. 매매. 여기서 말하는 등기 원인 사실이 뭐예요? 매매 같은 거. 등기부에 매매로 돼 있으면 매매 사실을 추정하니까 그걸 굳이 주장할 필요도 증명할 필요도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증명이 부족하더라도 상관없어요. 등기의 추정력은 깨지지 않고 따라서 그것만으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다만 등기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볼 만한 의심스러운 사정이 입증됐다. 자, 등기의 추정력이란 말은 곧 법원이 신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법원이 이상한데라고 의심을 가져. 그럼 추정력은 깨지는 거예요. 법원이 믿고 있는 상황을 이거 조금 의심스럽다라는 의심스러운 사정을 법원이 의심스럽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 추정력은 깨지게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의심스러운 사정이 증명되면 추정력 상실. 3번은 키워드 기억하자 그랬어요. 등기부상 명의자를 소유자라고 믿고라는 말 있죠. 또는 신뢰하고 이런 말 나오면 머릿속으로 무슨 생각하자. 그냥 믿는 게 아니다. 그 사람 얼굴 보고 믿는 게 아니다. 등기부와 신분증 확인했기 때문에 믿는 거다. 확인할 거 다 확인했으니까 뭐다? 무과실. 과실 없는 점유 이렇게 되죠. 근데 4번 멸실 회복 등기가 됐는데 전등기 접수 년월 1등이 불명으로 기재되어 있다. 상관없죠. 일단 등기가 되면 그 등기는 등기관에 의한 적법한 수리 절차를 거쳐서 등기가 된 것으로. 그렇죠? 등기관도 모르는 사이에 슬쩍 누가 와서 등기했다. 이렇게 될 리는 없겠죠. 그러니까 일단 멸실 회복 등기든 뭔 등기든 가등기를 제외하고 표제보 등기를 제외하고 가등기와 표제보 등기를 제외하고는 일단 등기가 되면 그 등기는 등기관에 의해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등기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되죠. 5번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거.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다면 현재 등기 명의는 제3자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전 등기 명의인에 대해서도 적법하게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전 등기 명의인에 대해서 추정력을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37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 등기가 되어 있으면 등기의 추정력이 있기 때문에 등기된 자가 주장할 필요가 없고 입증할 필요가 없고 그 등기가 무효라는 것을 주장하는 자가 그 무효 사유를 증명해야 한다. 그래야 깨진다.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등기가 되어 있다. 그럼 얘는 매매로 취득한 걸로 추정이 되죠. 그러면 다양하게 의리 매매를 주장할 필요도 증명받을 필요도 없고 매매와는 다른 것을 예를 들어서 증여 따위를 주장할 필요도 없고 인정받을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현재 등기 명인이 등기 원인과는 다른 사실을 주장한다 하더라도 또 그게 증명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깨지는 것은 아니다. 반대 사실 주장자에 의해서 무효라는 게 증명이 돼야 깨진다. 그렇게 기억하셔야 했죠? 그걸 이렇게 말을 합니다. 등기 명의자 의리, 등기부에 기재된 매매와는 다른 원인으로 등기 명의를 취득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나아가 그 주장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다시 한번 을은 주장할 필요도 증명받을 필요도 없으니까 추정력 깨지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추정력 깨지지 않는다. 3번 하고요. 5번은 좀 구별하실 필요가 있죠. 보존 등기 추정력은 이때 보존 등기는 부동산 등기법상 보존 등기를 말합니다. 일반 부동산 등기법상. 이런 등기법상 보존 등기의 추정력은 보존 등기 명의인과 누가 다르다? 원시 취득자가 다르다. 이런 사실이 밝혀지면 깨지죠. 그래서 건물 보존 등기 명의인과 신축자가 따로 있다. 토지 보존 등기 명의인과 소유자로 사정받은 자가 따로 있다. 그럼 추정력 깨진다 그랬죠. 이렇게 등기법의 추정력은 이런 걸로만 깨져요. 그 등기가 원인 무효다라는 게 밝혀질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것만 밝혀지면 깨져요. 반면에 특별조치법상의 등기는 그 등기 자체가 원인 무효라는 사실이 밝혀져야 추정력이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5번 부동산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는 보증서나 확인서나 허위다 위조된 것이다. 그 밖의 사유로 그 등기 자체가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다라는 입증이 있어야 깨져요. 그게 없는 한 추정력은 깨지지 않는다. 그래서 보다 강한 추정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거는요. 뭐 서류가 위조됐다 이런 거 밝혀질 필요가 없고요. 이 등기가 무효다라는 게 밝혀질 필요가 없어요. 요것만 밝혀지더라도 추정력이 깨지는 거예요. 두 번째, 요게 추정력이 깨졌다 그래서 이 등기가 바로 무효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등기가 유효로 판단받을 수도 있어요. 뭐 보존 등기 명인이 적법하게 승계 취득 사실을 증명하면 이 등기는 모두 생략 등기로서 유효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일반 등기법상 등기는 요것만으로 깨진단 말이에요. 근데 특별조치법상 등기는 이렇게 원인 무효라는 사실까지 입증이 돼야 되고 그게 입증되지 않는 한 추정력은 깨지지 않는 보다 강한 추정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4번은 200조라고 뭐가 있었죠? 200조 조문이 어떻게 돼 있죠? 안 외워도 되죠? 네.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조심하실 건 요때 점유물은 동산에 한한다 그랬죠. 그렇게. 조문은 점유물이라고 돼 있고 다만 해석은 그 점유물을 멀만, 동산만, 부동산에는 추정력이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부동산 물권에는 200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죠. 자, 등기 청구권. 그 중에 1번은 우리 또 봤던 거 또 나와. 징그러 죽겠어요, 이런 거. 우리는 이런 걸 사골지문, 한약지문 그랬죠. 하도 울고 먹어서. 매매로 인한 갑수요 부동산이 을과 병에게 각각 전존 양도되었을 때 을이 갑에 대해 가지는 이전 등기 채권을 병에게 양도하고 채권 양도 대항 요건인 통지를 갖췄다 하더라도 그 양도에 갑의 동의가 없는 한 병은 갑에게 직접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아유, 징그러 죽겠어요. 1번 틀렸지요. 됐죠? 네, 그 다음에 2번. 자, 부동산 매수인의 이전 등기 청구권과 부동산 점유 취득 시 완성자의 이전 등기 청구권. 요거 비교하실 수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요거는 매매라는 법률 행위를 통해서 생긴 거고 이건 점유 취득 시 완성이라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생겼지만 둘 다 공통적으로 뭐다? 채권적이다. 그래서 4번 매매와 같은 약정을 통한 등기 청구권은 뭐다? 채권적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4번에 보면 약정이라고 돼 있죠? 약정이 뭐예요? 계약, 법률행위. 채권적이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소멸시효. 둘 다 원칙 10년. 이렇게 된다 그랬죠? 둘 다 원칙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걸린다 그랬죠. 그러나 둘 다 그 부동산을 뭐 하고 있으면 점유하고 있으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문제가 점유를 승계시켜준 경우에, 점유를 승계시켜준 경우에는 부동산 매수는 여전히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지만
점유측시 완성자는 그때부터 몇 년?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게 산공단 기출지문에 이런 게 나온 적이 있어요. 부동산, 잘 들으세요. 부동산 매수인과 마찬가지로 점유측시 완성자도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그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X죠. 왜? 매수인과 마찬가지로. 그게 틀렸다 그랬어요. 부동산 매수인과는 달리. 점유측시 완성자는 점유를 승계시켜줌으로써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그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됩니다. 달리. 아주 다르죠? 네. 자, 2번. 매수인이 제3자에게 부동산을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해 준 경우에도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되죠. 3번은요. 보세요. 등기가 불법 말소돼요. 권리 소멸하지 않죠. 따라서 뭐 할 수 있어요? 회복 등기할 수 있죠. 그러면 저당권이나 근저당권 등기가 불법 말소된 경우도 회복 등기할 수 있죠. 문제가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불법 말소된 후 경매되었을 때 문제가 돼요. 경매가 돼서 경락인이 나타났어요. 이럴 때는 회복 등기할 수가 없으니까 경락인에게 나 회복 등기 신청할 거니까 승낙해달라. 승낙 요구할 수 없습니다. 불법 말소된 상태에서 회복 등기할 때 제3자가 있으면 후순위 권리자가 있으면 그 사람의 승낙서를 첨부하도록 돼 있어요. 등기법에서 공부하셨죠? 몰라. 기억은 안 나. 하여튼 그렇게 돼요. 그런데 얘한테는 안 된단 말이지. 왜? 회복 등기가 불가하니까. 예? 어차피 얘는 회복 등기 되었다 하더라도 경매를 통해서 소멸할 운명이잖아요. 그러니까 회복 등기 불가하니까 보겠습니다. 한번. 불법하게 말소된 것을 이유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 회복 등기 청구는 등기 말소 당시 소유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지만 그 회복 등기를 하기 전에 부동산에 관한 경매 절차가 진행돼서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하였다면 근저당권에 관한 말소 등기 회복 등기를 위해서 현 소유자를 상대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죠. 4번은 말씀드렸고 5번 뭐예요?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전 등기 청구. 부동산 소유자가 얘인데 얘가 소유자인데 어찌됐냐 뭔지 등기가 무단으로 을에서 병으로 병에서 정으로 순차 넘어갔어요. 아무런 계약관계 따위가 없다면 이거 다 무효죠. 깡그리. 등기에 공신적 인정 안 되니까 깡그리 말소돼야 되죠. 이럴 때 갑은 을병정을 상대로 순차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지요. 이 외에도 갑은 최종 등기 명의를 상대로 뭐도 할 수 있다. 진정 명의회복을 위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도 있다. 둘 다 소유권에 터잡은 물권적 청구권. 그럼 보세요. 만약에 얘가 최종 등기 명의를 상대로 이걸 제기했다가 패소를 해요. 패소했다면 얘는 더 이상 소유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얘는 이걸 패소한 이후엔 이것도 말소 청구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두 개의 재판은 결과가 같아야 되는 거예요. 왜? 둘 다 뭐에 터잡은 거니까? 소유권에 터잡은 물권적 청구권이니까. 그렇죠? 요거 좀 전에 말씀드린 건 우리 시험범위가 아닌데 아주 옛날에 한번 그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뭐라고? 진정 명의회복을 위한 이전 등기 청구 소송에서의 패소 판결의 그 효력은 어디에도 미친다. 그 이후에 말소 등기 청구 소송에도 효력이 미친다. 이렇게. 우리 시험범위 하는데 그따구로 나온 적도 있어요. 근데 우린 두렵지 않죠? 그렇게 나와도? 이렇게 이미 들었으니. 둘 다 하나의 동일한 소유권에 터잡은 물권적 청구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옳은 지문이고요. 자, 틀린 것 1번. 39번 권리 소멸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건 일단 혼동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무리민법은 혼동이 채권, 채무 혼동과 물권, 물권 혼동만 인정할 뿐 채권, 물권의 혼동은 인정하지 않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예외가 있죠. 뭐 임차권과 소유권의 혼동. 그래서 임차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면 임차권을 소멸한다. 예외도 인정하죠.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고 그 다음에 저당권이 설정이 된 후에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 임차권을 소멸하지 않는다. 왜? 후순위 권리자가 존재하니까. 대항력을 갖췄을 때요. 그게 1번이죠.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과 임차권이 동일하게 귀속하더라도 임차권이 대항력권을 갖추고 있고 대항력권을 갖춘 후에 저당권이 설정된 때는 그 임차권을 소멸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2번은 물권 소멸 사유, 권리 소멸 사유예요. 포기할 수 있죠? 두 가지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는 부동산 물권의 포기는 말소 등기가 필요하고 왜? 법률행위니까. 포기는 뭐라고요? 법률행위. 그래서 합유와 관련해서 합유 지분의 포기 법률행위다. 등기까지 말소해야 한다. 이렇게 되죠. 동산의 경우에는 점유 상실이 필요하죠. 특히 등기 필요하다는 거, 말소 등기 필요하다는 거. 또 하나가 예컨대 지상권, 전세권 따위를 포기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저당권이 설정돼 있어요. 이럴 때 지상권, 전세권자가 함부로 지상권, 전세권을 포기했다가는 저당권자한테 밤길 조심해야 된다 그랬어요. 잘못하면 뒤에서 칼침 맞아 죽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구 동의를 받아라? 저당권자 동의 받아라. 동의 없이는 포기할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포기하고자 하는 권리가 제3자 권리 목적일 때는 그 제3자 동의를 받아라. 이렇게 되죠. 3번은 두 가지 외우라 그랬어요. 점유권, 광업권. 혼동에 의해서 소멸하지 않는다. 소유권과의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4번. 자, 191조 1항에 보면, 191조 1항에 보면 보세요. 하나의 부동산에 저당권과 같은 제한물권을 갖고 있던 자가 소유권을 취득했다. 또는 지상권을 갖고 있던 제한물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했다. 이렇게 하나의 물건에 대하여 소유권과 그 소유권을 제한하는 제한물권이 동일인에게 귀속된 경우 그 제한물권은 소멸하는 게 원칙이다. 그런데 이게 제3자 권리 목적이거나 또는 후순위 권리가 존재하면 소멸하지 않는다. 그게 1번이죠. 아니고 4번. 어떤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한 사람에게 돌아가면 그 제한물권이 소멸하는 게 원칙이나 그 물건이 제3자 권리 목적으로 되어 있고 제3자 권리가 혼동된 제한물권보다 선순위에 있을 때 무슨 뜻이에요? 4번은 이런 거죠. 갑소유 토지에 저당권자 을이 있고 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이 권리보다 선순위 다른 권리가 있더라 말이죠. 그럼 이게 1번이고 이게 2번이죠. 얘는 소멸한다 안 한다? 이 저당권 소멸한다 안 한다? 이 저당권은 소멸해야지요. 왜? 제3자 권리의 목적도 아니고 후순위 권리가 존재하는 것도 아니니까 소멸해야지. 말을 그 표현만 제3자 권리가 혼동된 제한물권보다 우선순위에 있을 때 이 제3자 권리가 혼동된 권리보다 우선순위에 있을 때는 소멸한단 말이지. 소멸한단 말이죠. 그렇죠? 말을 살짝 뒤틀어놨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시험 문제 나면 모르는 게 나왔다고 막 흥분하죠. 뭘 모르는 게 나와? 다 아는 거지. 말만 조금 조심하시면 되지. 국어 문제인데.
5번 갑이 을 명의로 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관해서 갑 자신 명의로 가등기를 한 다음 가등기가 관련 없이 갑 앞으로 별도로 이전 등기가 됐다. 자, 요거 아까 1번에서 말씀드렸던 거. 을 소유 부동산에 가등기권자 갑이 있어요. 얘는 나중에 본등기 해야 되잖아요. 그냥 이전 등기를 했어요. 이거 혼동 된다 안 된다? 혼동 일어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경우에 갑은 여전히 뭐 할 수 있다? 가등기 터잡은 본등기 청구할 수 있다. 왜? 요건 소유권이고 요 가등기는 뭘 보존하는 거예요?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는 채권을 보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권이라는 물권과 가등기에 의해서 보존된 채권을 혼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게 원칙이다. 채권과 물권의 혼동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소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그랬죠. 자, 40번. 1. 점유의 권리 추정효로 인하여 점유자의 무과실이 추정된다. 자, 추정규정 197조 1항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선의로 점유한 걸로 추정. 뭐는 추정되지 않아요? 무과실 점유는 추정되지 않습니다. 198조 전후 양시 점유 상실이 계속이 인정, 점유 승계가 인정되면 전후 양시의 점유 사실이 인정되면 뭐가 추정? 계속 점유 추정. 그래서 점유 태양 6개 중에서 무과실 점유를 뺀 5개 추정 규정이 있다 그랬어요. 1번 X. 2번 선의가 악의로 바뀌는 거 197조 2항 선의가 악의로 바뀌는 경우 요건이 뭐예요? 본권 소송 패소. 본권 소송에서 패소했을 때 언제부터? 소재기시 부터 뭘로 바뀐다? 악의로 바뀐다. 예? 조문 그대로예요. 2번 X 점유를 개시한 때가 아니라 소재기시. 3번은 202조 점유물 멸실 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선의, 자주, 이익, 현존 한도에서 손해배상. 악의 점유자 있거나 악의거나 선의지만 뭐인 경우 타주 무슨 배상? 전손해배상. 그러면 3번 점유자가 점유물을 멸실하여 회복자에게 손해배상을 부담하는 경우 타주라면 선이라도 손해 전부를 배상하라. 옳은 지문이죠. 조문 물어보는 거예요. 4번 201조 선의 점유자 과실 수취할 수 있지요. 선의 점유자 과실 수취권 있죠. 이 선의 점유자가 무과실이던 과실이 있던 과실 수취권이 있으니까 과실 수취권이 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부당, 이득, 반환할 필요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거와는 별개로 불법행위 손해배상 이건 별개죠. 예? 무과실이라면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도 없다. 그러나 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 있다. 그럼 이렇게 말하겠죠. 이것만 놓고 보게 되면 선의 점유자가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을 수취할 수 있으므로 수취한 과실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필요는 없으나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그대로 말 만들면 돼. 그러니까 4번 X. 5번 선의 점유자 과실 수취한 경우 뭘 청구 못한다? 통상 필요비 상한 청구할 수 없다.
5번에 선의점유자가 통상 필요비를 지출했다고 되어 있죠. 근데 두 번째 절 과실 수취했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필요비, 즉 통상 필요비 상한을 청구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겠죠. 어려운 거 3번 잘 나오는 지문들입니다. 40번까지 지문들이 어때요? 다 주옥 같지요. 우리가 다 모의고사에서도 수없이 받고 수업 시간에도 수없이 얘기했고 시험 문제 나오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41번 자주점유 첫째 소유의 의사에 의한 점유를 말한다. 이 소유의 의사란 물건에 대해서 소유자로서 지배하려는 의사를 말하는 것이지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서 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두 번째 판단. 점유를 하게 된 원인의 객관적 성질을 가지고 판단한다. 따라서 매수인, 도둑놈, 교환자, 수증자, 자주, 지상권자, 임차인, 명의수탁자, 보관하고 있는 사람, 타주 이렇게 되죠. 그런데 그걸 도저히 알 수 없더라, 불명이더라, 자주로 추정. 여기까지 일단 기본이죠. 그렇죠? 자주로 추정. 그리고 이제 깨지는 경우와 선의가 자주가 타주로, 타주가 자주로. 특히 자주가 타주로 바뀌는 거 소송관에서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점유자가 패소하면 타주가 되지만 점유자가 소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패소했다 하더라도 타주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것도 딱 그랬어요. 자, 1번에 보면 매수인 무슨 점유예요? 자주죠. 그런데 매매가 무효야. 그럼 뭐가 돼요? 타주? 아니에요. 매매, 무효, 플러스 이걸 알면서 점유, 그래야 타주가 돼요. 이게 악의의 무단 점유예요. 그런데 매매가 무효인데 두 번째 절 알지 못한 매수인 그랬으니까 뭐예요? 자주. 2번은 공유자 1인이 공유 토지를 전부 점유, 자기 지분 비율 자주, 다른 공유자의 지분 비율 타주. 3번 수탁자 타주. 수탁자 뭐라고요? 타주. 근데 이 3번과 비교하실 게 뭐가 있어요? 재건축 조합. 조합원 토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신탁 등기가 돼 있어요. 그럼 조합원이 신탁자고 재건축 조합이 수탁자죠. 그렇죠? 이때 재건축 조합명의 등기 자주 타주. 얘네들의 점유 자주 타주. 이건 자주. 왜? 소유자인 조합원의 점유를 그대로 쓴 게 자주. 그냥 명의신탁에서 수탁자는 타주인데, 명의신탁에서 수탁자는 타주인데, 신탁법상 신탁 등기돼 있을 때 수탁자는 자주. 그래서 신탁법상 신탁 등기는 항상 신탁 등기라는 말이 나와요. 네? 명의신탁은 수탁자의 등기 이렇게 나와요. 3번하고 비교하시면 되고요. 4번은 부동산을 매각해서 인도 의무를 지는 매도인, 목적물이 경매되어 경락인의 경락대금을 완납했을 때 경락인에게 인도 의무를 지는 종전 소유자, 부동산 매매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이 매수인, 얘네들은 다 뭐에서 뭘로? 자주에서 타주로 바뀐다. 5번은 키워드 기억하자 그랬죠. 상당히 초과 5글자만 찾으면 돼. 그럼 타주. 상당히 초과 그럼 뭐라고요? 타주. 타주. 그냥 타주. 상당히 초과 타주. (42번)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1. 무권리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자의 점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자주. 맞죠? 이것도요. 요 41번의 1번과 마찬가지로 무권리자로부터 매수 했을 때 그냥 요렇게 나오면 자주예요. 근데 요거를 알면서 그러면 타주 이렇게 돼요. 무권리자라는 걸 알면서 이러면 타주. 근데 그런 말 없으면 자주.
무권리자, 무권한자 다 같이 무권리자, 무권한자 또는 풀어가지고 처분 권한이 없다 같은 말이에요. 또는 처분 권한이 없다 다 같은 말이에요. 무권리자, 무권한 자, 처분 권한 없는 자라는 사실을 알면서 그럼 타주. 그래서 1번 그냥 옳은 지문이죠. 근데 2번은 점유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물건에 대한 물리적, 현실적 지배가 수반되든 아니죠. 관념적 점유라는 게 있었어요. 상속인의 점유, 간접 점유 이런 것들. 3번 건물 소유자가 아닌 자가 실제로 건물을 점유하고 있어. 그 사람이 부지를 점유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건물 소유자가 아닌 자가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건물 부지는 누가 점유? 건물 소유자가. 잊지 마시죠. 그 다음에 4번은요. 두 개를 구별하시자 그랬어요. 이전 등기가 되어 있다. 인도도 받은 거다. 예? 이전 등기가 되어 있다. 인도도 받은 거다. 그러나 보존 등기가 되어 있다. 보존 등기는 누구로부터 등기를 넘겨받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걸 인도받은 걸로 볼 수는 없다.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으면 그 이전 등기 명인이 그 무렵 그 부동산도 인도받은 걸로 봐요. 판례가. 그러나 보존 등기까지 마찬가지로 볼 수는 없다. 왜? 보존 등기는 누구로부터 승계받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4번 보존 등기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등기 명의자가 그 무렵 다른 사람부터 토지에 대한 점유를 이전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 그랬죠. 5번 또 나왔어. 41번 4번에 있었는데 또 나왔어. 뭘로 바뀐다? 타주로 바뀐다. 그렇죠?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지문들을 보면요. 물건의 미끼 상품들 있죠. 예? 그 미끼 상품은 맥주에도 땅콩 붙어 있고 뭐 여기저기 많이 붙어 있어. 그 다음에 무슨 뭐 라면 같은 데는 뭐 밀폐 용기 같은 거 붙어 있어. 그렇죠? 이런 것들이 미끼. 여기저기 등장해요. 막 그냥. 쉬운 지문들이. 43번 상린관계 인접한 부동산 소유자의 사이에 충돌을 막기 위한 부동산 소유자 간의 상호 이용 조절 관계 소유권의 내용 등기 필요 없다.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 임의 규정이다. 네? 임의 규정이다. 일단 몇 가지 규정들이 있어요. 자, 건물 축조할 때 몇 미터 띄워라? 반 미터. 근데 관습이 있으면 관습이 우선. 그래서 전철 타고 가다 보면 주택길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동네도 있다 그랬죠. 그런 것들은 그저 관습이에요. 반 미터 안 띄워도 되는 거. 2번 당연히 이웃 토지로부터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는 물 막으면 안 되죠. 어차피 막아봐야 또 흘러넘쳐. 안 흘러넘치게 하려면 벽을 한 1km 이상 쌓아야 돼. 예. 자연히 흘러내려오는 물 막지 못하게. 다 상식의 문제고요. 자, 3번 자주 등장하는 거죠. 상린관계에서. 자, 경계뼈 공동 설치할 수 있죠. 자, 비용이 두 개예요. 설치 비용과 측량 비용. 설치 비용은 반반, 측량 비용은 면적 비례. 4번은 주의토지 통행권과 관련하여 자, 주의토지 통행권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을 때 즉 통로가 없거나 있지만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때 그 토지 소유자는 주의토지 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택하고 손해를 보상하고 통행할 수 있죠. 즉 유상통행권의 원칙이다. 단 토지 일부 양도나 공유토지 분할의 경우에는 직접 당사자 사이에서만은 무상이다. 그러니까 유상의 경우에 보상 의무는 누구한테 있다? 통행권자에게. 통행권자의 허락을 얻어 사실상 통행하는 자는 보상 의무가 없다. 이렇게 되죠. 5번은 뭐라 그랬어요? 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토하지 못하는 토지가 생겼는데 두 번째 줄 특정 승계인 그랬어요. 그럼 무상통행권 인정되지? 얻는다. 직접 당사자 사이에서만. 44번 취득시효.
취득시효와 관련해서 되는 거. 자기 소유 부동산. 되죠? 토지 일부. 되죠? 다만 토지 일부는 점유취득시효만, 등기부 취득시효는 인정? 안 돼요. 등기부 취득시효는 소유자로 등기가 되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건 안 돼. 점유취득시효만. 공유지분. 되죠? 국유재산. 중에서 무슨 재산? 일반 재산. 과거에 잡종재산이라고 불렀던 거. 그 다음에 인공공물. 뭐가 있었죠? 이게 뭐가 있었죠? 수리조합이 축조한 저수지. 네? 돼. 안 되는 거? 당연히 자연공물 안 돼. 행정재산 안 돼. 안 되죠? 토지 일부 등기부 취득시효 안 돼.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공용 부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1번 옳은 질문이죠. 2번 원래 잡종재산이던 것이 행정재산으로 된 경우에는 취득시 완성을 이유로 한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없다. 그래서 잡종재산, 일반재산이죠. 일반재산에 대해서 점유를 할 때도 일반재산, 시효기간 내내 일반재산, and 등기할 때도 일반재산이어야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3번은 아까 말씀드렸고 자주점유로 추정되는 사람은 지가 자주점유라는 걸 주장할 필요도 인정받을 필요도 없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추정된다 그랬어요. 따라서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따위를 주장할 필요도 없고 주장했다 해서 인정받을 필요도 없으니까 주장했는데 인정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주점유 추정은 번복되지 않는다. 4번 취득시효 완성 효과는 언제로 소급해요? 점유 개시시로 소급한다. 그러면 5번 보세요.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하는 이전 등기 청구는 누구를 상대로 하는 거예요?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 얘를 상대로 이전 등기를 청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전 등기 청구를 포기하겠다라는 말도 누구한테 해야 돼요? 얘한테. 그렇죠? 이게 뭐예요? 시효 이익의 포기. 이전 등기 청구권도 시완성 당시 소유자에게 그걸 포기하겠다는 말도 누구에게?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 45번 뭐 이런 거 나오면 제끼라 그랬어요. 날짜 찾다가 시간 다 가요. 71년 소유자 A로부터 X토지를 매수해서 인도받아. 자, A로부터 71년 1월 갑이 인도받아 현재까지 점유 사용하고 있다. 에잇! 옆으로 그려. 71년 1월 A로부터 갑이 사서 점유를 시작했다. 언제까지 점유하고 있다? 2012년 3월까지. 그런데 X토지에서 92년 비명의로 비명의로 갔다는 건 A토지가 71년은 매매를 한 거고요. 그렇죠? 근데 얘는 등기를 안 했어요. 그럼 소유자가 여전히 A죠. A가 92년 B에게 팔고 등기까지 넘겨줬어요. 98년 C에게 넘어갔어요. 98년 3월 달에. B가 다시 C에게 팔고 등기가 넘어갔어요. 근데 98년 4월에 을명의로 이전 등기가 됐어요. C에서 을로. 많이도 팔렸네. 자, 갑을 보겠습니다. 71년 1월 달 점유했어요.
얘 언제 시효 완성돼요? 91년 1월이죠? 저 완성 당시 소유자가 누구예요? A네요. 그러면 갑은 A에 대해서 등기 청구권이 두 개가 있어요. 매수인의 이전 등기 청구권과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하는 이전 등기 청구권. 그 둘 다 갑이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았지. 그렇죠? 자, 1번. 71년 1월 개시된 점유로 갑이 시효 취득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려 소멸했다. 틀렸다. 현재 갑이 점유하고 있다.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2번. B씨 X 토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은 갑의 취득시효 완성 사실에 대해서 선이 무과실인 경우에 하나의 주요하다. 틀렸다. B가 설령 갑의 시효가 완성됐다는 것을 알고 샀다 하더라도 적극 가담하지 않는 한 유효다. 그죠? 알고 샀다 하더라도 반사의 질서가 아니다. 3번 71년 1월 개시된 점유로 인한 취득시효 완성 후 다시 20년 경과. 보세요. 자, 이 다시 20년 경과를 우리가 2차 취득시효라고 하죠. 2차 취득시효 기산점이 언제예요? 소유자가 바뀔 때. 이때가 기산점이죠. 이때부터 다시 20년이 경과됐대요. 그럼 언제 완성되는 거예요? 2012년 2월. 그렇죠? 자, 2012년 2월 소유자가 누구야? 2012년 2월 달 소유자가 누구야? 요 완성 당시 소유자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뒤에 이건 여기. 요 완성 당시 소유자가 누구예요? 그럼 갑은 2012년 2월 달에 을에 대해서 2차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하는 이전 등기 청구권이 새로 생겨. 따라서 세 번째 줄 갑은 을을 상대로 새로운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4번 갑이 71년 1월 개시된 점유로 인한 취득시효가 완성됐어. 언제 완성됐어요? 요때. 예? A에게 청구했어. 알고 있어 얘가. 알고 있는데 팔아넘겼어. 불법행위죠. 그러면 갑은 A를 상대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또 하나 대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무슨 청구권? 대상 청구권. 그래서 B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A에 대해서 뭘 행사할 수 있다? 대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예? A가 알면서 팔아먹었다면 불법행위가 되니까 이 경우에 갑은 A를 상대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B로부터 받은 매매 대금 내놔라. 대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4번이 옳은 질문이죠. 5번 점유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그 후 갑이 X토지에 대한 점유를 상실했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그때부터 몇 년? 10년의 소멸시효가 된다. 그런데 점유 상실로 인하여 소멸한다 하니까 틀렸죠. 몇 년이 지나야 10년의 소멸시효에서 소멸한다라고 해야지 그냥 소멸한다 그러면 안 되지요. 46번 등기부 취득시효. 자, 등기부 취득시효는 요건이 소유자로 등기가 돼야 돼요. 그렇죠? 이때 소유자 등기는 반드시 적법 유효한 등기일 필요는 없어. 근데 등기부는 유효해야 돼. 따라서 무효인 이중보존 등기에 터잡은 등기부 취득시효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등기부 취득시효는 소유자로 등기돼 있고 점유 취득시효와는 달리 뭐까지 요구돼요? 선의, 무과실까지 요구되죠. 그렇죠? 이때 첫째, 선의무과실은 선의무과실 등기가 아니라 선의무과실 점유에 관한 거다. 두 번째로 무과실 점유는 추정되지 않는다. 등기부 취득시효 완성자가 스스로 증명하라. 세 번째로 이 선의무과실은 점유를 개시할 때만 선의무과실이면 된다. 점유기간 내내 선의무과실일 필요가 없다. 이런 것들이 기억나시면 됩니다. 3번이 틀렸죠. 등기부 취득시효에서 과실유무 누가 증명하라?
보세요. 무과실점유는 추정되지 않으니까 시효 완성자, 즉 점유자가 뭐하라? 증명. 시효 완성자가 증명하라. 4번 보세요. 지적공부 소관청의 분필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등기부상으로 분할된 토지에 대한 등기부. 등기부상으로 분할됐다는 건 등기부가 지금 2개 있다는 거잖아요. 이중등기죠. 무효죠. 그러니까 등기부 취소 인정되지 않는다. 자, 시효완성자가 스스로 10년 등기 10년 점유할 필요 없지요. 전 점유자의 점유를 합하여 10년, 전 등기명의 등기를 합하여 10년이면 충분하다. 즉 점유승계, 등기승계가 인정된다. 틀린 거 3번. 자, 첨부. 자, 첨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부합이죠. 부합. 두 가지가 있죠. 부동산에 물건이 부합하는 경우와 동산끼리 부합하는 경우. 특히 요게 중요하죠. 자, 요때 부합되는 물건은 부동산일 수도 있고 동산일 수도 있는데 원칙적으로 이 물건은 누구한테 소유? 기존 부동산 소유. 그러니까 갑소유 임야의 을이 무단으로 나무를 식재, 그 나무는 임야 소유자인 갑에게 귀속. 또 갑소유 건물을 을이 증축했다. 증축하고는 원칙적으로 어디에 귀속? 기존 부동산의 부합. 그랬죠? 단 타인의 정당한 권원이 있고 독립성이 있다. 즉 부속된 경우에는 부합되지 않는다. 그래서 을이 갑의 동의를 얻어 증축했고 증축한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면 그때는 증축 부분은 기존 건물에 부합되지 않고 증축 한자의 구분 소유 이렇게 되겠죠. 나머지는 조문이에요. 동산끼리 부합, 주된 동산 소유자가 주종 구별할 수 없으면 부합 당시 가액 비율로 공유. 혼화에 그대로 준용, 주된 동산 소유자가 혼화물의 소유권 취득, 주종 구별할 수 없으면 혼화 당시 가액 비율로 공유. 가공, 원칙적으로 재료주의, 그러나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현저히 다액이라면 가공자 소유. 1번,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이 타인의 권원에 의해 부합됐어. 근데 사실상 분리가 불가능해. 그럼 이거는 기존 부동산 소유자에게 귀소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부합이 안 일어나려면 정당한 권한 플러스 독립성. 두 가지 모두 갖춰야 돼. 2번, 동산이 부동산에 부합하면 그 동산 소유자는 부합물 위에 지분권 취득한다? 아닙니다. 동산이 기존 부동산에 부합하면 얘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고 요 물건 소유자는 보상받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지분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뭘 취득한다고요? 보상. 2번, 동산이 부동산에 부합했을 때 보세요. 여기에 권리가 있었어. 그 권리는 원칙 소멸. 왜? 이 물건은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멸. 3번, 가공물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원재료의 가공자에게 속한다. X. 원재료 소유자에게 속한다. 5번은 동산 간 부합에 있어서 합성물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주종구별 없이 가액비율로 공유 X. 원칙 주된 동산 소유자에게 주종구별할 수 없을 때 부합 당시 가액비율로 공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종구별 없이 그럼 틀리죠? 48번 공유 1. 분할. 전원이 참가해야 되죠. 그래서 소송 관련해서 무슨 말이 나왔어요? 고유, 필수적, 공동소송. 공유물 분할 소송은 무슨 소송? 고유, 필수적, 공동소송. 한 놈이라도 누락하면 무효다. 자, 2번 보세요. 가불일이 공유하고 있는 땅에
병이 무단점유 각자가 전부 반환 청구할 수 있죠. 그러나 돈은 지분 비율로 부당이득 반환. 이렇게 되죠. 공유물은 전부 반환 청구, 돈은 지분 비율로. 그 다음에 병이 무단 등기, 예, 각자가 전부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랬죠? 조심하실 게 갑이 무단으로 이전 등기, 이때는 을은 전부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이때는 안 된다 그랬죠. 왜? 갑의 지분 비율만큼은 유효하니까. 근데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제3자 명의로 그냥 원인무효라고 돼 있죠. 공유자가 넘겨줬단 말 없죠. 없으니까 전부 말소를 구할 수 있다. 3번은 분할의 자유, 언제든지 분할을 청구함으로써 공유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다. 4번은 어떤 공유자도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타적으로 사용식 못하죠. 과반수 지분권자가 특정 부분을 사용하는 건 괜찮아요. 관리 방법이니까 예외적으로. 그런데 공유자 1인이 지분 과반수 합의 없이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사유식하면 전부 돌려달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부당이득은 어때요? 지분 비율로. 물건은 전부 돌려달라고 할 수 있어요. 돈은 지분 비율로. 지분 비율이라고 돼 있죠. 뭐예요? 부당이득. 옳은 지분이죠. 자, 5번. 올해 요거 또 나올 가능성이 좀 있는 거라 그랬어요. 보세요. 갑을이 공유하고 있는 땅이 있고요. 갑의 지분의 저당권이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분할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 저당권은 갑이 취득한 부분으로 집중되지 않는다. 요거 기억하셔야 했죠? 그래서 그 저당권은 지분 소유자가 취득한 부분을 존속한다. X. 공유자 전부에 그대로 존속한다. 집중된다는 말이 없는데 아유 거기에 지분 소유자가 취득한 부분에만 존속한다가 집중된다 이런 뜻이잖아요. 예? 그 말이나 그 말이나. 틀린 지문이죠? 5번이 틀린 지문. 49번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분 처유분의 자유가 있죠. 공유는. 그러나 합의 지분은 안 돼. 자, 공유 합의의 차이. 공유는 지분 처분의 자유와 분할의 자유가, 합의는 지분 처분 자유 없고 분할 청구할 수 없고 이렇게 되죠. (2번) 그래서 합의 분할 청구 안 되죠. 조합 아예 분할이 없어요. 조합이 합의잖아요. 근데 해산하면 그땐 나눠야지. 해산했던 게 뭐예요? 동업관계가 끝났어요. 나눠야지. 이때 분할의 경우에는 공유물 분할 규정을 준용. 해산뿐만 아니고 어떨 때도 나눠요. 합유물 양도 두 가지. 조합체 해산과 합유물 양도. 양도했으니까 팔아먹었으니까 돈 나눠야죠. 그래서 합유물 분할이 가능한 경우 두 개. 조합체 해산과 합유물 양도. 이 두 개가 뭐예요? 합유 종료 사유죠. 그래서 합유의 종료 사유가 조합체 해산, 합유물 양도. 그러면 나누자. 이렇게 연결하시면 돼요. 3번은 별 내용 없어요. 지문, 조문이 있는 건 아니고 공유와 마찬가지로 관리는 지분 과반수로. 4번 비법인 사단, 총유조. 총유물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총유물, 관리 처분은 총해결이. 그래서 관리 속에 있는 보존도 총해결이죠. 반면에 총유물 사용수익은 정관기타 규약.
쫓아. 총유물 관리 처분은 총의 결의. 총유물 사용식은 정관 기타 규약이 쫓아. 자, 5번. 총유물 특징이 뭐야? 지분이란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분할이라는 것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법인 사단인 교회 재산에 대해서 각 교인은 지분권 인정받을 수 있어요. 난리 나죠, 이러면. 그렇죠. 5번이 틀렸지요. 됐죠? 네, 소유권까지 보셨습니다. 49번. 자, 식사를 하시고 2시 40분부터 나머지 좀 보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네.